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분석해보는 이번 주 한반도는 김영석 통일부 차관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 띠는 미 중간선거, 이것도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하원 탈환하고 공화당이 상원 수성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 시간은 이제 1시 이후면 이제 대략적인 윤곽도 나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에서 출구 조사라든지 이런 게 보면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가 되고 공화는 이제 상원이 다수가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예측하고 있고 아마도 그럴 것으로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선거 이후에 이제 8일에 북미 고위급 회담 예정돼 있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 좀 우호적인 결과는 뭐 전망하시는 게 있으세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 다른 뭐 미국의 선거 공학을 떠나서 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생각대로 강하게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제 선거 결과면 좋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은 이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더라도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이게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소위 미국 내 정치적인 이제 반대파에 의한 험담에 의해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약속을 했던 종전선언도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정책과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에게 밝은 미래를 주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힘있게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우리 정부도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크게 뭐 이변이 있거나 아니면은 예상을 벗어나는 수치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시차가 있을 뿐이지 뭐 정책은 하나씩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북미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에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초 4차 방북 이후에 이제 뚜렷한 진전 없이 답보 상태였었는데 이번 고위급 회담은 좀 새로운 돌파구로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패턴을 보면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그 전에 5월 달에 김영철 이제 특사가 이제 방미를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김영철 특사가 가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하고 거기에서 분명히 이제 2차 북미 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니까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북미 간에 일종의 미 중간 선거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황적 변수가 끝났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소위 시즌 2로 진행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걸 지금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지난번 이제 이용호 북한의 외무상이 유엔에서도 연설했던 것처럼 미국 내에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이제 흐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간 선거에 따라서 큰 판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간 선거 전에 미국에게 이제 계속 소위 강요 푸시를 해도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본인들의 비핵화 카드를 제대로 제시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움직일 수가 있다. 이제 중간 선거 변수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으로서도 비핵화에 대한 카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제 미국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이제 재선 문제만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이제 그 협상 딜을 이제는 이제 새롭게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즌 2로 보고 네. 이제 아마도 이제 지난번 그리고 이제 비판했던 것처럼 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뭐 전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선 비핵화 그다음에 후 제재 완화처럼 북한이 이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즌 2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중간선에서 북한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나오고 이제 미국도 종전이나 제재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딜이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용이 아니지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의 그렇죠. 장이 마련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럼 이번 회담에서 주로 어떤 의제들 다뤄야 돼요? 이번에 보면 이제 그 미국 국무부장에서 이제 성명을 낸 걸 보면 예. 이제 4개 기둥을 이야기했어요.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일종의 이제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한반도 평화 체제, 그다음에 비핵화, 그다음에 이제 전사자 유해 발굴인데 현재까지는 비핵화와 전사자 유해 발굴만 됐었고 이제 새로운 북미 관계나 한반도 평화 체제 관련돼서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4개의 기둥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 정전선을 포함하죠. 네. 그것과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제 제재 해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번에 이제 협의를 한다라는 하나의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암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운데서 보면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핵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북한이 말했던 이제 동창리에 대한 이제 사찰 문제는 이제 반드시 들어갈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평화 체제와 관련돼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또는 이제 방향이라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재 부분 또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이제 소위 그 관계 정상화 차원에서 이제 북미 간에 경우에 따라서 뭐 연락서면서 과거에 북미 간에 합의했다가 이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또 가장 북한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제재 부분에 대해서도 네네. 이제 보면 이제 제재를 당장 풀기 어렵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제재 푸는 그런 로드맵 정도라도 뭐 되면 뭔지 한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번에 되지 않을까. 이게 돼야지 이제 북한도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이걸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이런 그 대북 정책 라인에 있는 이 라인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비건 이제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이제 방안에서 이제 두루두루 우리 측하고도 협의하고 나름대로 이제 이번에 이제 이제 고위 협의 때 비건이 이제 공식적으로 최초 이제 등장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아마도 그런 부분도 다 일종의 소위 좀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협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미 간의 그러한 접촉뿐만 아니고 이런 가운데 이종혁 북한 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과 같은 그 북측 인사의 방남설이 보도가 됐어요. 통일부가 아직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인데 이 방남이 성사가 된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될까요? 성사가 되겠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라는데 이제 북측 인사로서 이제 초청을 한 거고 이제 북측에서 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방남 신청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 것으로 보고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태 교류에서 이종혁 부위원장이 오지만 이제 김성애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전부 통일전선 책략실장도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그리고 또 김성애가 이제 소위 북미 간의 협상을 할 때도 그 관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 측하고 또 이야기할 사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계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북이 보다 더 긴밀히 협의를 이제 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충분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조율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공식적으로 무슨 특사라든지 해야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초청한 게 아니라 지방 정부인지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편에 와서 뭐 비공식적으로야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협의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하게 된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북한의 그런 그 라인에서 이제 정식으로 해야죠. 그게 이제
비록 이제 공개는 안 하고 비공개를 하더라도. 네. 북한은 뭐 앞으로 중간선거 결과 반영해서 이제 외교 전략 서로 짤 것으로 보이고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올해부터 해서 경제 건설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북한에서 이제 현장 이제 지도라고 그러는데 하면 다 이제 그 원산에 갈마해양관광지구나 삼지연 공항 그 지구라든지 이런 건설 현장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이제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우리를 포함해서 관계가 해소를 돼야 되고 그러려면 당면에서 제재가 해제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걸 제재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도 이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진전된 조치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전향적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한반도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